안녕하세요, 호갱구주대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저희 채널을 둘러싼 여러 소란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자청과의 관계로 시작했다가 뭐가 자꾸 하나씩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해명 영상 업로드 시점을 다소 미루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말로 인해서 저희에게 꽂히고 있는 논란이 더 짚혀질지언정 무엇을 숨긴다거나 방어 기제를 펼치는 느낌 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모든 대답을 드림과 동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드리려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청과 처음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건 2022년 8월 24일 자청이 본인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고 저희 채널을 언급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만 주고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2023년 2월 28일 제 지인이 생일 선물로 준 아난티 숙박권을 사용할 당시 때마침 자청과 연락이 닿아서 처음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해볼 겸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2박 3일 동안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청이 본인 블로그에 호갱구주대와의 친분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언급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자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참 개탄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청이 저 글에서 저희를 언급했던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데 그 뻔한 의도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게 됐으니까 말이죠. 자청이 블로그에 저희를 언급하면서 글을 썼던 시점은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채널에 자청을 비판하는 39분짜리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인 2024년 2월 13일이었어요. 그 말은 즉 자청이 위기 상황에 놓여진 상태로 쓴 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청이 작성한 블로그 글의 내용을 1차원적으로만 보면 뜬금없이 저희 채널을 올려치게 해준 듯한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청이 이 글에서 던진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호갱구주대랑 무려 아난티에서 첫 만남을 가질 정도로 특별한 사이다. 두 번째로 호갱구주대는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영상을 만들고 팩트체크를 아주 중요시하는 채널이다. 세 번째로 호갱구주대에서 지금까지 나를 다루지 않았다는 건 나로 인해 만들어진 피해자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 현재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채널들은 호갱구주대와는 다르게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정보로 음모론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널들이다.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청이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대해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고작 생각해냈다는 게 호갱구주대와의 친분을 파는 거였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떻게 한 회사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구심을 최초로 느꼈던 건 자청이 이번에 올린 블로그 글을 보고 난 이유가 아니에요. 작년 2월 자청을 처음으로 만나던 당시부터 느꼈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자청을 아난티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당시 연봉 10억이 맞냐는 제 질문에 자청이 맞다고 답을 하긴 했지만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본인만의 마케팅 철학이 뚜렷하지도 않은 모습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각 플랫폼 로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았고 본인의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캐치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어서 형은 도대체 어떻게 대표로 지내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자청한테 던졌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시덥잖은 이야기로 2박 3일을 채우고 나왔었습니다. 자청이 제가 했던 이런 말들은 쏙 빼놓고 아난티에서 호갱구주대를 만났다느니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느니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글을 본 여러분들은 호갱구주대와 자청의 만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셨을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저와 자청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인데 말이죠. 자청이 블로그에서 호갱구주대와 몇 안 되는 친구라고 표현했던 게 본인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함이었든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든 그건 본인의 주관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자청과 친한 사이가 맞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초대했던 장소에서 서로 통하는 것 하나 없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나눴던 사이가 과연 친한 관계로 볼 수 있겠냐 되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배울 게 있으면 무엇이든 배우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은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자청 또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인연이었지만 저한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현재 저와 자청의 관계를 가장 직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청과의 친분설이 나돌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호갱구주대가 주원규와 현승원의 노아 AI를 비판했던 영상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주원규의 친구 자청의 부탁이나 압력으로 인해서 내린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순도 100%의 허위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자청과 처음 연이 닿았던 건 2022년 8월 25일이고 저희 채널에서 노아 AI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던 건 2023년 2월 2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청과의 인연이 생겼다는 이유로 주원규의 노아 AI 관련 영상을 내릴 거였다면 애당초 업로드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노아 AI 관련 영상을 올리고 16일이 지난 시점쯤 자청이 저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을 보면 현승원과 관련 있는 회사가 대형 로펌을 통해 저희를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영상을 내리는 게 어떻겠냐고 회유를 했던 흔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솔직히 대형 로펌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쫄리긴 했지만 만약 소송 상황이 발생한다면 싸워보겠다는 식으로 답장을 남겼었습니다. 그 말은 즉 그 당시 저는 자청한테 해당 영상을 내릴 생각이 없다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저희가 해당 영상을 내렸던 이유는 자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도대체 왜 내렸었냐? 자청이 저한테 처음 메시지를 전달해온 건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현승원의 이미지에 피해가 가면 현승원과 관련 있는 회사에서 호갱구주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음날 현승원한테 직접 왔던 장문의 카톡에는 전날 자청이 전달해줬던 내용과 매우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승원이 현재 노아 AI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인지함과 동시에 반성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즉시 처리할 것을 약속하며 저희가 올렸던 영상은 조회수로 수치화돼서 본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치 없는 것을 알지만 영상을 내려줄 수 있겠냐는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몇 번의 질답을 통해 느꼈던 현승원이란 사람은 주원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사람일 뿐이지 진심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었어요. 주원규는 노아 AI 논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성공 포르노판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현승원은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사업에 발을 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시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현승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영상을 내린 것이지 주원규나 자청의 뜻에 따라 내린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영상을 내렸던 건 노아 AI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금을 먹튀하는 업체인 다이아스톤 관련 영상이었는데 이 사기꾼들의 광고에 본인이 실제 투자자인 척 출연했던 연기자가 진솔한 사과와 함께 반성하는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고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을 수습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줘서 영상을 내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갱구조대는 자청과 절친이다. 호갱구조대가 영상을 내린 건 자청 때문이다. 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은 그만 퍼뜨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자청과의 친분설 그 이후 만들어진 의혹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타 커뮤니티 유저가 과거 호갱구조대 채널에 업로드됐던 영상 중에서 일부 삭제가 됐었던 영상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호갱구조대는 과거 채팅앱에서 변태들이나 낚던 유튜버였는데 지금 와서 신분 세탁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호갱구조대는 구독자 10만 명 정도의 개인 크리에이터 채널을 인수해와서 채널명만 바꿔 시작한 채널이다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두 번째 의혹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2019년 10월쯤 제3자인 크리에이터한테 구독자 10만 명 정도 되는 채널을 인수받아 왔었어요. 그리고 2021년 5월 제가 회사 측으로부터 채널을 처음 인수받던 당시에는 구독자 3만 명이 빠져 최종적으로 7만 명인 상황이었고 채널에 올라와 있던 모든 영상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타 커뮤니티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 문제점은 이 영상의 썸네일이에요. 이건 제가 2022년 7월 13일 유튜브 성공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파는 강의파리들을 비판하면서 유튜브에 도전하고 싶으신 초보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제 경험과 기획이라는 이론을 녹여서 정리해봤던 영상입니다. 앞서 제가 인정하고 넘어갔던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사실상 이 썸네일 내용은 0명에서 85만 명이 아니라 7만 명에서 85만 명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에 대해 속았다는 기분이 드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차하게 변명 한마디를 더해보자면 제가 이 채널을 회사로부터 인수받던 당시 채널의 구독자가 7만 명이었다고는 하지만 새로 업로드되는 영상에 대해서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썸네일에 담긴 0명에서 85만 명의 포커스를 맞출 영상이 아니라 영상 속 기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영상이에요. 유튜브를 이제 막 접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영상에 정말 내용 알차게 구성해놨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의혹 내용을 가지고 자청이라는 키워드에 억지로 갖다 붙이려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영상을 제작했던 의도는 유튜브 성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팔면서 썸네일 만드는 법, 제목 짓는 법, 컷 편집하는 법이나 본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알고리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주는 유료 강의 같은 거 사지 말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보려는 목적에 따라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만들 것인지 본질을 알려주고자 만든 무료 공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 영상을 통해 강의를 팔아본 적도 없고 그 어떤 부가적인 수입도 창출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없는 사실까지 붙여가면서 이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커뮤니티에서 작성됐던 이 글은 저희한테 투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했던 글이에요. 이 글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과거 호갱구조대는 팀원이 5명인데 유튜브 수익이 1억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감성팔이를 해서 많은 후원금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 대출까지 받았다던 호갱구조대의 뒤를 캐보니 특정 VC로부터 시드 투자와 시리즈 A 투자까지 받아 20에서 4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호갱구조대는 감성팔이로 후원금을 갈취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많은 후원금을 받게 됐을 당시 타 커뮤니티에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저희 팀이 해당 영상에서 내비쳤던 주요 골자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이었어요. 이 영상에서 후원금이 450만원가량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구독자분들의 선한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저희가 후원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성팔이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VC로부터 시리즈 A 투자까지 받아 저희가 이미 20에서 4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입니다. 저희는 2021년 10월에 한 차례 시드 투자를 받았던 연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금은 직원들의 급여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이 어디로 사용됐었던 거냐? 저희가 2022년 8월 10일과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단통법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 두 영상에서는 단통법 때문에 통신시장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고 폰파리와 소비자 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호갱구조대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을 타파해보려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받았던 시드 투자금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플랫폼 개발 비용과 규제 샌드박스 전문 변호사 자문 비용 등으로 대부분이 사용됐었고, 투자사의 동의를 받아 남은 투자금 중 일부가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관련 마지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넣었던 게 대차게 거절당하면서 플랫폼은 오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접게 됐고, 안타깝지만 겨우 얻어낸 시드 투자금은 그렇게 증발한 채로 끝을 보게 됐어요. 사실 이미 개발 비용으로 투자금이 들어간 거 그냥 음지에서라도 단속을 피해가면서 운영해볼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였고, 그 음지 시장도 만만치 않게 컸으니까요. 그런데 단통법이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정해져 있던 법률이었고, 이게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와중에 현행법을 거슬러야만 영위가 가능한 사업은 의미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팀이 지금까지 받았던 투자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갱구주대가 뒤에서는 거액의 투자를 받아놓고 감성파리로 후원금을 갈취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건 최근 타 채널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저희가 현재 허위 광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갱구주대 채널을 기획했던 이유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짓입니다. 제가 현재 속해 있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2017년 중순부터 2020년 중순까지 온라인으로 건기식과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사업을 전면 철수했던 회사고, 호갱구주대의 현재 컨셉이 최초로 만들어진 건 2021년 9월 24일이에요. 이미 기간이 맞지 않죠. 그런데 저 채널 운영자가 핀트를 잘못 잡았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던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핀트를 똑바로 잡고 이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기식과 화장품의 상세 페이지 광고 영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해진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식약처의 심의까지 통과해야만 합법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해당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자료에 대해 식약처 심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두 개 브랜드는 거의 망했다고 보는 게 맞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CPC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로아스가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이성의 끈이 끊어진 상태로 허위 광고를 제작해 광고를 집행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위 광고를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이제는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었어요. 저희는 일반적인 허위 광고 루트에 따라 가계정을 만들어 사업자 정보를 숨긴 채 광고 집행을 했던 게 아니라 사업자 정보가 모두 드러나 있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식약처에서 시정 조치하라는 전화가 오고 시청에 매일같이 불려다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커머스 브랜드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구나를 인정하고 사업 방향을 피벗해 해당 사업을 전면 철회하는 방향을 택했었어요. 사실 이런 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허위 광고를 한 번이라도 해봤냐 안 해봤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철회하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기하며 살아갈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이 영상 속에서 호갱구주대 채널의 컨셉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소비라는 주제를 떠올린 뒤에 하위 주제를 제가 자신 있는 허위 광고 팩트체크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채널을 꾸려가던 초창기에는 소비자들을 위한 쉽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자 이 정도 느낌에서 허위 광고를 다뤄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영상에 들어가는 정보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몇백 페이지의 논문을 샅샅이 뒤져보는 등 꽤나 심오한 수준으로 허위 광고를 분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서 더 나아가 준비된 팩트 자료를 근거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고발하는 식의 영상을 주로 만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분노가 담긴 컨텐츠를 제작할수록 반응이 커지기도 했고, 그것으로 저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맛에 취하면서 뭔가 비질란테 포지션에 서기를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정의, 선한 영향력, 공익성, 참교육 이런 키워드들이 저희 채널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렸는데, 그런 사실이 너무나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경계가 됐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명목하에 뭘 자꾸 파헤치려고 하고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뽑아내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호갱구조대를 처음 기획했던 당시의 의도와 너무나도 뒤틀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지향하면서 다시 양질의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한 채널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이번에 저희 채널을 둘러싼 이슈가 터지면서 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됐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이슈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뱉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상 호갱구주대였습니다.